홍인표의 왈왈왈 3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 김세훈 차장입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중국 개고기 축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개고기를 먹는 풍습,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좀 오래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먹어도 된다, 동물학대다, 이런 논란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계속 일고 있습니다. 홍인표 선배 모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도 개고기 많이 먹나요? 예, 원래 중국에서 개고기를 많이 먹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옛날부터 이제 음식의 일부로 이제 활용했는데, 그러니까 남쪽 지방, 그러니까 이런 광둥성이라든가 광시 장족자치구, 네. 아니면은 또 북쪽 지방, 지린성이라든가 랴오닝성 이런 데서 이제 보신한다는 의미로 역사적으로 계속 먹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날씨가 덥고 아니면 날씨가 아주 춥고 하니까 이제 보신한다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원래 중국에서 개고기를 먹는 거는 불법이 아니고요. 네. 해마다 개는 한 1,000만 마리를 갖다 도살을 한다. 1,000만 마리요? 1,000만 마리. 네. 고양이도 먹나요? 근데? 예, 고양이도 이제 400만 마리를 갖다 도살하는데요. 그래서 고양이도 역시 보신탕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어딘가요? 보니까 외신에 보니까 이번 주에 아주 크게 많은 곳을 썼던데요. 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중국 남부에 있는 역시 광시 장족자치구의 위린이라는 도시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인구는 다 합쳐서 보면 한 700만 명 정도 되고 또 북위 23도니까 우리보다 많이 아래죠. 아열대 지방. 그런데 여기가 특히 뭐냐면 옛날 당나라 때 유명한 민인 양귀비. 양귀비의 고향입니다. 아, 위린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양귀비가 여기서 고향에서 나는 여지라고 있었습니다. 리즈. 네네. 이 열대 과일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게 나오면은 한여름이 이제 일단 제철인데 나오면 이제 파발마를 띄어가지고 여지를 갖다 당나라 수도까지 이제 수송을 했다는데요. 위린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개와 고양이 이런 것이 이제 여기 다 이제 몰려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집단 도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 기간에 개만 한 5만 마리. 아, 이번에요? 예, 이번에 네. 5만 마리를 갖다 도축한다는 건데요. 이게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해마다 하지가 6월 22일이지 않습니까? 낮이 제일 긴 날이니까 그렇죠. 제일 덥다 그래서 제일 덥다 이거죠. 네. 제일 덥다라고 중국 사람들이 여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더운 날에 그러니까 일단 개고기가 역시 뜨거운 음식이니까 네. 이열치열이다 해가지고 개고기가 하지가 되면 여지하고 개고기, 여지 개고기 축제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개고기하고 여지를 함께 먹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여름철에 이제 보신탕이라는 거고요. 이번에 특히 이제 6월 20일 같은 게 단오절이거든요. 중국은 이제 사흘간 연휴인데 이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아주 큰 잔치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근데 개고기는 개고기지만 여지는 혹시 드셔보셨나요? 아, 여지 제가 베이징에서 근무할 시절에 네. 여름철이 되면 여지 많이 먹었죠. 아주 싸고 네. 한 박스로 이렇게 사서 먹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느 과일하고 맛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우리나라도 사실 중국 식당에 가면은 좀 괜찮은 식당 가면 후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런데 그 여지는 제가 베이징에서 먹던 맛하고 영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인공적이라는 느낌이 들고 네. 거기는 굉장히 신선한데 네. 그러니까 여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느 과일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맛 자체가 아주 신선하면서 아주 독특한 맛인데 그걸 참 이제 말로 이제 설명이 잘 안 돼요. 개고기랑 이제 같이 먹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개고기 축제가 해마다 계속 문제가 되어 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문제가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너무 이제 몬도가네 식으로 이제 개를 잡는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길거리에서 막 잡고 하니까. 네, 저도 사진에서 봤어요. 예, 그렇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의 동물 보호 운동가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위린의 개고기 축제가 문제다. 네.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위린 개고기 축제가 마치 중국 동물 보호 운동의 상징처럼 된 건데요.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잡는 개가 아니면 고양이가 주로 훔쳐온 거 아니면 유기견이 많다는 건데요. 네. 이게 전문 도둑들이 시골 농가를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키우던 개를 갖다 몰래 훔쳐가지고 개장수한테 넘기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 2014년
이 이제 위린 개고기 축제 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개고기 장수들하고 외국에서 온 동물 보호 운동가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개고기 식당에서 막 이렇게 난장판이 되는 바람에 개고기 먹다 손님이 다치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올해도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올해도 좀 시끄러웠나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영국의 코미디언 리키 제바이스라는 이 사람이 스탑 위린 2015 아 위린 그만둬라. 위린 그만둬라 네. 이걸 갖다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항의 시를 독려했거든요. 그리고 미국 동물보호단체가 온라인 청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change.org라는 데인데 네. 여기에 이제 위린 개고기 축제를 갖다가 없애라 반대한다 이런 청원에 한 400만 명이 서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린시 정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이게 잘못하면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네.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을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장 경찰이 24시간을 갖다가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인 충돌은 그다지 없었다. 두 번째는 일단 길거리에서 개를 잡는 거는 이제 없어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식당이 보통 보면 역시 길거리에다가 식탁을 내놓아서 거기서 막 먹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붙고 있는데 이번엔 다 실내로 들어갔다. 뭐 이 정도니까 생각보다는 그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사실 기사 쓰면서 사진을 한번 봤는데 기억나는 사진 이제 오토바이에 개를 요리한 개를 이제 잔뜩 싣고 가는 거를 살아있는 개가 이렇게 보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되게 끔찍하기도 하고 참 묘한 기분도 들게 했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개가 보고 있는 데서 이제 예를 들어 개를 도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개 건강 상태에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동물 보호가들이 뭐 직접 개를 사기도 했다고 하고요. 저도 사진 보니까 정말 이거는 뭐 물론 그 정말로 귀여운 개들 집에서 저도 개 키우지만 이런 걸 어떻게 잡아먹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정말 어린 개들도 있고 했는데 동물보호 운동가들이 개를 좀 직접 사서 뭐 목숨도 구하고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너무 안쓰러우니까 네. 직접 이제 사기도 했는데 원래는 그 양샤윈이라는 어떤 65세 된 뭐 할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65세를 할머니라고 하긴 못하는데 아무튼 여성이 네. 이번에 작년도 왔어요. 올해도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무려 100마리의 개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한 마리 한 10,000원 정도 뭐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돈으로 따진다고. 이분은 원래는 한 2,000km 떨어진 천진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일부러 여기 왔는데 거기까지? 그렇죠. 이번에는 주변에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돈을 한 270만 원을 들여가지고 350마리 개를 샀어요. 네. 그래서 이 개를 사서 어떻게 하느냐. 너무 불쌍해서 사기는 샀는데 자기 집에다가 수용 시설을 만들어서 산 개를 갖다가 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 운동가들이 이를테면 흥정을 해서 돈을 안 됐다 해서 사실 개를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개장수들이 일부러 개를 학대하는 거예요. 아, 더 불쌍하게 보여서. 더 불쌍하게 보이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꼬챙이를 해가지고 개를 갖다 높이 쳐드니까 운동가들이 그냥 그걸 못 참고 네. 그냥 부르는 대로 그냥 사는 그런 광경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도 계속 이슈가 되고 하면 뭐 중국 정부나 그 지방 정부도 되게 좀 곤혹스럽긴 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난감하죠. 시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이제 공식 입장은 뭐냐 하면은 이번 축제가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거. 시정부가 하는 건 아니다. 그건 민간이 사실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거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사실 경제 활동에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사실 뭘 갖다 개고기 먹으려고 이제 사실 전국에서 몰려들고 하니까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니까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개고기 이제 업자들한테 식품안전법을 갖다 준수해 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음식을 팔아라, 개고기를 팔아라 뭐 이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실 개고기를 먹는 건 오래온 우리 식습관이라는 이런 그 주민들의 말도 뭐 또 이해를 갖다 못하는 이해를 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미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번에도 그 수백 명의 그러니까 동물 운동 애호 운동가들이 와서 이제 운동을 벌이고 했으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경찰을 동원해서 최대 물리적 충돌은 막겠다 뭐 이런 정도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지 시민들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일단 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이거 뭐 동물 보호론자들이 조금 항의를 해도 그래도
조금 뭐 팔아서 돈을 좀 벌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은 게 인지상정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업자들 같은 경우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역시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이거는 불공평한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도덕적인 뭐 위선이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니까 다양한 식문화를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는 소를 신성시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소고기를 먹지 않느냐. 그렇죠. 저도 인도 갔다 왔는데요. 뭐 잠깐 뭐 길거리에 막 소가 걸어다녀도 누가 하나 보채지도 않고 다 지나갈 때까지 오토바이도 서 있고 사람들도 서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는 뭐 모디 총리가 소고기 자체 거래를 완전히 지금 법적으로 정지해 놓은 상태죠.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야 뭐 많이 뭐 돈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먹고 있지만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쥐고기를 먹는다는데 이 혹시 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를테면 개고기 먹는 거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 개고기 먹는 것도 불법인데 말이죠. 그다음 미국의 칠면조 고기 이런 것도 먹지 않느냐. 그러면 소나 돼지 칠면조 고기는 먹는데 왜 개고기는 안 되냐. 뭐 이런 반발인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뭐 개를 또 합법적으로 도살하면은 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어떤 현지 대학 졸업생이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은 이제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 같은 경우는 이 고장에서 개고기를 먹고 어렸을 때부터 쭉 자랐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건 너무 정상적인 것 아니냐. 이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현지 유치원 교사는 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차라리 개고기를 뭐 먹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 사람들이 뭐 오히려 수자원이 모자란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그리고 수자원 보호 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아동 유괴 문제를 다루는 게 차라리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뭐 우리는 먹을 테니까 너네 뭐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뜻 같네요. 중국 전체 여론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뭐 국가 이미지나 이런 걸 보면은 또 아예 무시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사실 중국 사회 같은 경우는 개고기 먹는 걸 반대하는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 전체로 보면은 역시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경우가 3천만 가구라는 거거든요. 그 혹시 우리나라에 반려견을 갖다 얼마 정도 키우는지 글쎄요, 저 관심이 많이 없어. 그런데 뭐 많아봤자 한 뭐 2,300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을 갖다가 둔 인구가 1,000만 명이거든요. 네. 그래 가구 수로 따지자면 한 300만 가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 10배 10배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역시 개고기 축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도 점점 개고기를 먹는 숫자가 줄고는 있다 이런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일종의 공감대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중국 전체 사회 반응을 보면 아주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개고기를 먹는 거는 중국 일부 지방의 이제 음식 전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딱이 없애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공감대는 이제 없다는 거죠. 그냥 뭐 그 지방은 그 지방의 그냥 관리니까 그냥 인정해줘야 된다. 뭐 인정해줘야 된다. 인정해주되 그 대신 나는 안 먹겠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역시 서방 사회가 개고기 먹는 걸 반대하는 게 이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인들이 야 개고기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관념을 바꾸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방의 언론, 서방 사회의 그런 여론에 대해서 이게 뭔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죠. 뭐냐 하면은 이것은 중국 내부의 문제고 중국 내부의 일이다.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지 너무 그렇게 위린만 욕을 해서는 곤란하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살아있는 생선에 회를 떠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서방 사회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왜 굳이 우리 보고 이런 말을 할까? 이런 좀 일종의 적대의식, 뭐 적대적인 심리 이런 건 있다고 봐야죠. 뭐 중국이 하여튼 모든 뭐 건에 대해서 서방이 이제 개입만 하면 이건 우리 일이다 신경 쓰지 마라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 비슷한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이 축제가 지금 뭐 1년에 한 번씩 계속 열렸는데 앞으로도 당분간 열리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당분간은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1984년에 사실은 개고기를 혐오식품을 해가지고 그 이제 유통을 금지시켰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 사실 보신탕이라는 용어도 제대로 못 쓰고 뭐 사철탕으로 바꾸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뭐 극단적인 방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식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도 그렇듯이 지금 우리도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보신탕 집 숫자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네. 그럼 왜냐하면 이제 애견 인구가 늘어서 그렇다는 지적도 있기는 한데요. 중국도 아마 그런 길로 가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할 수 있고요. 다만 문제는 서방 사회가 우리한테 이런 것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이런 거부감은 이제 역시 중국 사람들한테 있고요. 우리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당신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안 한다. 뭐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뭐 서방 언론들이 계속 또 비판하고 하면 오히려 중국 사람들은 더 할지도 모르나 그럴 수도 있네요. 근데 이 개고기를 베이징이나 이렇게 큰 도시에도 먹긴 먹나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뭐냐면은 식당 중에서 전문 식당.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어떤 식당을 갔는데 이 남부의 꾸이조 성에서 온 그 요리, 네. 꾸이조 요리를 갖다 하는 데인데 거기도 보니까 저를 안내한 사람들 얘기가 이 집에서 원래 유명한 것은 사실은 본식탕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어로 보신탕은 뭐라고 해요? 꼬로탕이라고 개구자에다 개구쪽에다가 고기 육자. 고기육에다가 탕. 그러니까 구육탕이죠 우리말로 하면. 네. 고급 음식에 속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일단 뭐 보신탕이 조금 가격이 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뭐 그러는데 어떤가요? 베이징이라는 데서 좀 그렇죠. 비싼 편인가요? 아닙니다. 그 생각보다는 싸요. 생각보다는 싼데 제가 그때 느낌으로는 그때 닭고기하고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가격대가요? 예, 그래서 오히려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보신탕 좋아하는 분들은 우리 북경에서 먹기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개를 이제 먹어도 되는 동물 뭐 이렇게 보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같이 집안에서 키우고 하니까 애완견이나 이렇게 반려하는 동물로 봐야 되냐 뭐 이런 거에 차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종의 문명의 충돌이라고 우리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사실 헌팅턴 교수가 말한 문명의 충돌이다. 좀 거창하게 말했어요. 네. 그 개고기를 즐겨 먹는 중국 사람하고 개가 인류의 가장 좋은 친구다. 이렇게 서방 사회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서로 이제 일종의 갈등인데 서구에서 볼 때는 잔인하게 개를 죽이는 거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다를 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개나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은 일종의 범죄 행위로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한다는데 그런데 이제 대다수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개고기를 먹는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돼지고기를 먹는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돼지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닭을 죽이고 그다음에 그 고기를 먹는데 왜 굳이 개를 죽이고 개고기를 먹는 거는 뭐가 문제냐 이런 건데 근데 사실은 또 서방 사회 입장에서는 그저 또 어떻게 보면 개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개를 죽이는 거 이거는 일종의 야만 행위라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참 뭐 해법을 찾기가 선뜻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를 뭐 예전에 같으면 집 밖에서 키우고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 주면서 뭐 그렇게 키웠는데 요즘엔 애완견들이 있으면서 뭐 개를 위한 음식이 따로 나오고 그랬는데 중국 사람들이 개를 보는 입장 그런 건 뭐 어떤 쪽에 좀 가깝나요? 그냥 가축의 하나로 그냥 보나요?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그 제가 베이징에 있을 때 보면은 아파트에 보면은 굉장히 고급 개 한 마리에 우리 돈으로 수백만 원 하는 거 네. 이런 개를 갖다가 많이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왜 그러냐 이걸 봤더니만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혼자 외로우니까. 그리고 거기는 뭐냐면 한 가구 자녀들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외지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녀가 없다. 외로우니까 노인분들 같은 경우 부부가 개를 끌고 나오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런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개가 어디 가든지 간에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 쉽게 배변을 하는데 그 처리 같은 걸 갖다 깨끗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견 인구도 많고 애견 인구의 수준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개를 갖다 반려동물로 생각하는 이런 중국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게 특히 중산층들이 그렇더라. 그러니까 뭐 제 딸도 개 강아지를 하나 좀 키우고 있는데 애견 관련 상품 음식이나 이게 상품들의 가격이 되게 비싸요. 한국은. 근데 중국도 애견 산업 이런 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부유층이나 의식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뭐 강아지 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비쌀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중국에서 뭐 개를 안 키워봤기 때문에 유심히는 안 봤는데 그 인구로 보면은 그 애견 산업 이것이 굉장히 큰 규모로 발전하고 있다. 그다음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밝더라. 이런 내용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37번째 얘기
왈왈왈 이제 제목인데 그 코너 제목이 딱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강아지들이 많이 왈왈왈거리면서 짖고 있고 속상해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알차고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 차장도 수고 많았습니다.